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원격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표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자, PDF 파일과 한글 파일 두 개를 올려놨거든요. 두 개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문제를 먼저 풀어본 후에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가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꼭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잘 풀었나요? 아마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크게 어려운 게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가해에 해당하는 국가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죠? 그렇지. 잠시만요.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하나의 동그라미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말하고 있어? 이 동그라미 들어가는 세 개의 나라가 1887년에 동맹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네. 자, 그러면은 가해에 해당하는 국가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 뭐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지? 그러면서 특히 우리는 자,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져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 발칸반도에서의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개의 축은 한번 볼까? 그렇죠. 일단은 삼국 뭐가 있었어요? 동맹이 있었죠? 자, 삼국 동맹에 들어가는 나라들. 자, 크게 봤을 때 일단 게르만족에 속하는 두 개의 국가가 있다 그랬어. 그렇죠. 자, 하나는 독일이란 나라가 있었을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같은 게르만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하나가 뭐야? 그렇죠. 독일과 마찬가지로 뒤늦게 통일을 달성했었던, 그리고 프랑스에 의해서 통일이 방해를 받았던 나라 이탈리아였죠.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삼국동맹에 세 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럼 이 삼국동맹에 대항하는 삼국 협상 측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 그렇죠. 일단 독일과 이탈리아의 공통의 적이 되었던 누구? 그렇죠.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자, 프랑스가 있었고, 자, 그리고 프랑스가 누구와 손을 잡게 돼?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철천지 원수 시간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게 돼. 왜? 영국 같은 경우,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둘 다 떨어져서 고립된 상태로는 이 삼국 동맹 측의 이러한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이 손을 잡게 되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또 하나 어떤 나라가 추가됐었어? 그렇죠. 러시아가 추가로 이 삼국협상편에 서게 되었었죠.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삼국협상편에 서는 건 자, 발칸반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였어. 자, 우리 발칸반도를 볼까?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던 발칸반도. 왜? 발칸반도 지역은 지정학적인 위치가 되게 중요한다 그랬어. 특히 과거로부터 봤을 때 중개무역을 통해서, 왜?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배했던 곳은 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발칸반도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가 세력이 계속해서 변화를 했죠. 이렇게 지배하는 세력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종교가 이 발칸반도 쪽으로 흘러들어와서 언제든지 팡 하고서 터질 수 있는 그런 화약고와 같은 곳이었다. 자, 그런데 이 발칸반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 세력이 쇠퇴하게 되었죠. 산업화가 늦어지게 되면서 근대화에도 늦어지게 됐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밀리게 되면서 발칸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 오스만 투르크 애들이 밀려나게 되니까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이 발칸반도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는 자신들의 세력을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발칸반도에서도 특히 우리는 자, 크게 두 개의 민족이 대립을 한다 그랬어. 하나는 게르만족이었고 하나는 어디였습니까? 슬라브족이었죠. 자, 이때 슬라브족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어디였어요? 그렇죠. 방금 위에서 봤었던 이 러시아였죠. 러시아도 슬라브족이었기 때문에 발칸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발칸반도를 슬라브족이 지배하는 것이 더욱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슬라브족을 지원해줬다. 자, 그럼 게르만족을 지원해줬던 건 어디였을까? 그렇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 게르만족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왜? 이들 또한 게르만족이기 때문이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슬라브족이었던 누가?
그렇죠. 세르비아가 발칸반도를 거의 집어삼키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지만 이런 세르비아, 슬라브족이 발칸반도를 집어삼키는 것을 게르만족이 가만히 보고 있으진 않겠죠? 그렇지. 그래서 같은 게르만족이었던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발칸반도에 개입하게 되면서 세르비아가 발칸반도를 집어삼키는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을 테고 결국에 나중에 발칸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하는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같은 슬라브족이었던 러시아 또한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삼국 동맹과 그리고 삼국 협상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세계 1차 대전이 시작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나라는 어딜까? 그렇죠. 힌트가 되는 나라가 바로 어딥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죠. 그리고 이탈리아도 있다. 자, 그러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같은 게르만족이었던 그렇죠. 독일이 이 삼국 동맹 측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국 협상에 들어가는 나라들 한번 표시해 볼까? 삼국 협상에 들어가는 나라들 어디입니까? 그렇죠.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발칸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렸었던 러시아가 삼국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2번. 다음 사건에 대한 옳은 설명은 보니까 마차에 타고 있었던 어떤 뭔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자, 한 명의 청년이 권총을 들고서 저격을 하고 있네. 무슨 사건이야? 그렇죠.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자, 그래도 나와 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자, 발칸반도의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되는 걸 그림이래. 자, 그래서 우리는 사라예보 사건임을 알 수 있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면 무엇일까? 자,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았다. 자,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았으면 일단은 레닌이 나와야 될 거야.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등장을 해야 되겠지. 1번 아니고 빈체제가 형성되는 원인이었다? 자, 여러분 빈체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아니죠? 빈체제는 뭐야?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었고 그런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빈체제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닐 거고. 자, 3번. 세계 1차 대전 발발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결국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세르비아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던 러시아도 참전하게 되면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들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기억에 대를 용어로 옳은 것은 자, 1차. 자, 몇 차?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독일이 우세였다. 하지만 서부전선에서의 영국과 프랑스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진다 그랬었죠? 자, 이때 양측이 기관총이라든지 이런 무기의 발달 때문에 섣불리 함부로 돌격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땅이 있으면은 땅을 파고 내려가서 뭘 만든다 그랬어? 참호를 만들고 대치하게 되는 참호전이 전개된다 그랬었죠? 1차 세계대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어? 참호전이 발발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자,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4번을 보자.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의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승국이라고 하면 일단은 3국 협상 측이 되겠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막바지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빠졌으니까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나중에 영국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했었던 일본도 있겠고 기타 여러 나라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 정상들이 전후 전쟁이 끝난 후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대. 자, 무슨 회의였어요? 그렇죠. 파리에서 열렸던 파리 강화회의였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봅시다. 자, 다음 내용에 조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힌트가 크게 있네. 어떤 나라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 독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와 있다.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독일의 영토의 일부를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에게 넘겨준다. 독일의 영토를 상실하게 되는 거고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독일은 식민지도 빼앗긴다. 독일의 잠수함과 항공기 보유를 금지한다. 독일의 군대를 축소시키고 있네. 자, 뭐야? 독일을 발가벗기고 있죠? 왜?
독일 때문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다. 그리고 너네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너희 독일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어. 그렇게 해서 독일의 영토를 빼앗고 식민지를 빼앗고 독일의 군대도 축소시키는 거죠. 자, 뭐였습니까? 그렇죠. 세계 1차 대전이 종료한 후에 열렸던 어디에서? 자, 방금 위에서 봤었던 파리 강화의 통해서 무슨 조약을 맺었어? 그렇죠.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되었죠. 승전국들과 패전국의 하나였던 독일 간에 맺어졌던 조약,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럼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무엇입니까? 5번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 과정 중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자, 삼비 정책 아니죠. 파주대 사건 아니죠. 비스마르크 아니죠. 분할로도 아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을 볼까요? 자, 다음 읽고 오름에 답하시오. 자, 배경. 자, 러시아에서 뒤늦게 산업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수가 늘어났죠? 그러면서 자, 산업화가 진행되니까 러시아에서도 이런 산업화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부익부 빈익빈이라든지 노동자와 농민들에 대한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공해 문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등장하는 게 바로 뭐였어? 사회주의였죠. 사회주의 사상이 러시아에도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런 산업화로 인해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노동자와 농민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황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 다르게 여전히 의회를 통한 정치가 아니라 황제 중심의 정치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했었죠. 황제 차르가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어?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와 농민들 가장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지. 그들이 개혁을 요구합니다. 자, 이때 외쳤던 개혁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 일단은 의회를 설립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왜? 황제 차르오만의 독단적인 전제 정치로는 러시아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와 농민들에 대한 아픔도 헤아려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회를 설립해서 의회를 통한 다수에 의한 정치를 하자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죠. 뭘 외쳤었어? 노동자와 농민들. 자, 의회를 설립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도 권리를 좀 달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였죠. 자, 이러한 요구를 평화로운 시위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위를 황제 차르는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었죠. 자,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자, 볼셰비키를 이끌고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자, 볼셰비키 보니까 바로 사회주의 사상으로 가득 찼었던 그런 공산당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볼셰비키를 이끌고 무장봉기를 일으켜 1917년 3월에 성립한 임시정부를 타도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일단은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이 볼셰비키를 통해서 무장봉기를 통해 3월, 자, 3월 하면 뭘 떠올려야 돼? 그렇죠. 3월 연명을 떠올려야 되죠. 3월 연명 때 수립되었던 임시정부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야. 자, 그럼 왜 뒤집어 엎었을까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자, 3월 연명 왜 일어났죠? 왜 3월 연명이 일어났을까?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바로 노동자와 농민들이라 그랬어.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고 장애를 입거나 그리고 전쟁에 들어갈 세금들을 엄청나게 내게 되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의 경제도 몰락하게 돼. 물가가는 상승을 하고 실업자가 양성되고 그런 여러 문제점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은 못 찾겠다고 해서 두 가지 큰 주장을 내세우면서 혁명을 일으키죠. 첫 번째는 당장 뭘 하자? 전쟁을 중지하라. 전쟁을 멈춰라. 1차 대전에서 빠져라. 두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을 야기했던 누구? 황제. 차르는 퇴위하라 외치는 거였죠. 이게 바로 3월 연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3월 연명을 통해서 수립되었던 임시정부가 여전히 뭘 한다 그랬어? 그렇죠.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 혁명으로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지? 그렇죠. 11월 혁명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 3월 혁명과 11월 혁명
자, 두 개를 합쳐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미추친 그에 대한, 자, 레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신경제정책 NEP를 시행했다. 자, 왜? 11월 혁명 이후에 당연히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본주의 체제는 다 없애버려야겠지? 그래서 땅을 맞은 땅 부자들의 땅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업들도 다 국가가 빼앗아가죠. 하지만 그 이후에 러시아의 경제는 더욱더 오히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기만 했다. 왜?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죠.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았든 결국에 나눠 갖는 건 똑같다 보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러시아의 경제는 더욱더 땅으로 처박는다는 거야. 그래서 레닌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를 일부 소용해주게 되죠. 그래서 기업체들이 일부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해주고 또한 개인이 남는 생산물에 대해서 시장에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주게 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했죠? 우리는 자, 레닌에 의한 신경제정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 자, 다음 자료 읽고 울음에 답하시오. 자, 힌트가 나와 있다. 베르사유 평화회담. 자,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파리 강화회의를 말하고 있다.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었잖아. 자, 그래서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의 정의가 있고 공리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었냐? 근데 뭐야?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다. 근데 지금 앞에서 말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 조약이란 건 뭐야? 자, 기존의 중국의 산둥반도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독일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 1차 대전 과정 속에서 자, 영국과 동맹이었던 일본이 참전하게 되면서 독일이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산둥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이 산둥반도에 대해서 21개의 요구사항을 내걸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 뭐였어? 우리 일본이 산둥반도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게 바로 가장 큰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산둥반도를 다시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난데없이 일본이 와가지고 21개 요구사항 산둥반도를 우리가 먹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내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산둥이 망하면 중국도 망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회를 열고 우리의 뜻, 산둥반도를 우리가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전국의 정보로 알리는 것이 오늘의 군무입니다. 전체 베이징 학생이 천안문에서 선언했다. 그리고 가장 큰 힌트가 되는 연도가 나와 있죠. 몇 년도? 1919년도. 자, 1919년도 하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돼? 1919년에 5.4운동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일본이 산둥반도에 대해서 이권을 가져가겠다는 21개조 요구를 내걸었고 이거를 당시 중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허락해 준다는 거였어. 물론 일부 내용은 뺐지만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 된다. 일본에게 이권을 넘겨줄 수 없다. 하고서 베이징에서 5.4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중국 정부도 이 21개조 요구사항을 거부하게 되죠. 그게 바로 1번 5.4운동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 자, 위 선언의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위에서 다 설명을 했다. 자, 그럼 정답을 찾아보면은 그렇죠. 5번. 일본이 중국 군벌정부의 21개조 요구를 강요했다.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지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5.4운동이 일어나는 거였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 자, 미추친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영국이 소금법을 만들어 인도인이 소금을 만들지 못하게 하자 그는 이에 저항하여 소금을 얻기 위해 수백 킬로 떨어진 바다까지 행진하여 소금을 구함으로써 인도인의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뭐야? 뭡니까?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내걸었던 인도의 영웅 간디죠?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 1차 대전에 인도가 참전해서 영국을 도와주게 되면은 그렇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인도를 독립하게 해준다. 자치를 허용해준다고 약속을 했었어.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식민 지배를 강화했었죠. 그러니까 인도 국민회의를 이끌고 있었던 간디가 나서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렇지. 그럼 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인도 국민회의를 이끌었다. 5번이 되겠죠. 자, 와하브 운동, 동인도 회사 운영, 벵골 분할령 다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우리 11번 볼까? 11번. 자, 다음 자료 사업이 추진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미국 정부는 1930년대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시작하여 일자리를 늘렸다. 자, 왜 이렇게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서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왜 일자리를 늘렸을까? 그렇죠. 대공황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실업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해서 망해버립니다. 은행 또한 돈을 못 받으니까 같이 파업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그렇죠.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일으키는 거고 그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에 온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을 다시 시장에다가 돈을 쓰게 되고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기업체들이나 은행에 흘러들어가게 될 거야. 이를 통해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 자, 그걸 바로 뭐였어? 미국의 이러한 경제 극복 정책이었었죠. 자, 그럼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5번. 대공황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이 대통령이 주도가 돼서 나라가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일으키는 이런 경제 극복 운동을 펼치게 된다. 자, 우리는 이거 뭐야? 뉴딜 정책이었죠? 자, 뉴딜 정책은 꼭 기억해 둡시다. 자, 12번 문제 볼까? 자, 가나 주장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자, 보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사료가 나와 있네.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솔리니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탈리아죠? 그렇죠. 이탈리아 파시즘을 이끌었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였습니다. 자, 2번. 국가는 인종의 순수한 유지를 추구해야 된다. 인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 자기가 병약하고 결함이 있는데도 아이를 낳는 것은 치욕일 뿐입니다. 인종주의를 특히 강조했었던 히틀러. 누구야? 독일이죠? 독일의 뭡니까? 나치즘이죠. 이렇게 인종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로지 누구만이 최고야? 게르만족이 최고야. 그래서 누구를? 유대인들을 겁내 학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이 불러일으키는 게 뭐였어? 전체주의였죠? 전체주의는 뭐냐? 개인과 국민은 없다. 오로지 누구만 있을 뿐이다? 국가만 있을 뿐이다. 개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희생을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4번. 개인비다.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하였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고 끝낼까요, 여러분? 자,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설명 옳은 것. 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협상국 편에 섰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원래 이탈리아는 어디였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여기 있었던 3국 동맹편에 섰었죠? 자, 근데 이탈리아는 처음에 전쟁을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였어? 그렇죠. 3국 협상편,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편으로 넘어가 버리죠? 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뭘 약속하는 거야? 이탈리아 너희들에게 땅을 나눠준다고 약속을 했었지? 그래서 이탈리아가 3국 동맹을 배신을 하고 3국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2번.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호전을 전개하여 중립국 선박까지 공격하였다. 맞아요? 아니야. 참호전이란 것은 대륙에서 일어나는 육지에서 일어나는 전투잖아. 자, 독일이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잠수함을 이용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통해서 이러한 해상 봉쇄를 극복하려고 했었던 거였지?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3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승국의 정상들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파리 강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답이죠. 자, 그럼 파리 강야회의를 통해서 어떤 조약을 맺게 돼? 독일과 맺어졌던 조약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독일의 모든 것을 뺏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4번 보자. 자, 1차 세계대전 후에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 로마 조약이 체결되었어? 이거 틀렸네. 로마 조약이 아니라 베르사유 조약이죠. 그 뒤에 내용은 맞죠?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다는 맞습니다. 하지만 로마 조약이 아니라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자, 2번. 자, 세계 1차 대전 직후 수립된 국제평화기구 무엇이에요? 오늘날 UN 국제연합의 전신이었던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국제연맹의 문제점은 뭐였어? 첫 번째, 미국과 러시아, 소련이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강대국들이 참전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다. 두 번째로는 자, 어디 지역에 내전이라든 전쟁이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평화를 위협을 할 때 이를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뭐가 없었다? 군사력이 없었다는 거죠. 국제평화유지군, 오늘날 유엔이 갖고 있는 이런 평화유지군이 이때는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다는 거죠. 자, 2번
19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 농민 등이 개혁 요구 시위를 러시아 정부가 무력으로 차르가 보낸 정부군에 의해서 무력으로 진압당한 사건. 그렇죠. 피해 일요일 사건이었죠. 피해 일요일 사건. 자, 다음 보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제2차 땡땡땡을 성사하였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원래 국민당이 공산당을 1차 국공합작 깨질 때 어떻게 했어? 공산당을 배신하고 공산당을 공격했죠. 공산당은 그 중국 본토에서 멀리 원정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도망을 가게 되고 나서 국민당은 계속해서 뭐에 집착을 한다 그랬어? 그렇죠. 중국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공산당을 소탕하기 위해 여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랬어. 그래서 무슨 일까지 있었어? 1930년대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으로 침략을 하는데도 일본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공산당, 같은 민족의 공산당을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여기에서 불만이 있는 거지. 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일본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이 공산당과 싸우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국민당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 국민당의 수장이었던 누구? 장제스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협박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당장 공산당 가는 거 멈추고 일본이랑 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공산당과 손을 잡고 싸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제스도 이거를 허락하게 되고 결국 2차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당, 국고 합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1차 국공합작과 2차 국공합작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2번. 레닌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뭘 결성해서 공산주의 조직과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했습니까? 그렇죠. 코민테른이었죠. 코민테른. 아이고, 계속 지워지네. 코민테른을 결성을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 꼭 알아둡시다. 마지막 문제. 자, 다음 설명에 대한 인물을 골라보시오. 중국 국민당의 탄압, 장제스의 일어난 탄압을 피해 공산당을 이끌고 대장정에 나섰다. 누굽니까? 공산당을 이끈 인물. 그렇죠. 디귿.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 자, 기억해둬야 돼. 국민당을 이끌었던 인물 누구? 장제스. 그리고 공산당을 이끌었던 인물 누구? 마오쩌둥. 꼭 기억해둡시다. 2번. 인도 국민회의를 이끌고 영국에 저항하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벌였다. 누구였죠? 그렇죠. 간디였죠. 정답은 기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자기가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 내용을 다시 한번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